그러면은 지금부터 북한에 쿠데타가 일어나기 어려운 이유, 그를 제가 한 5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북한 특유의 감시 체계입니다. 쿠데타의 생명은 비밀 유지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사에서는 2중, 3중, 4중, 5중의 감시 체계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바늘 하나도 떨어지는 소리도 보위고통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부대를 통솔하는 지휘관 옆에는 군 총정치국 소속의 정치위원이 항상 있습니다. 결재 권한까지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부대에 2명의 지휘관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 군 보위사령부를 비롯해서 국가안전보위성 등 핵심 공안부서들의 첩보망이 2중, 3중 첩첩이 쌓여 있습니다. 그 모든 지휘관들의 일거수일투족들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 상부에, 특히 김정은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누가 감히 딴 마음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다음으로는 주민생활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용도 체계 확립 10대 원칙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은 수령을 제외한 다른 인물에 대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3인 이상 회합 시에는 사전에 개통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북한 사회입니다. 여러분들은 믿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결혼이나 장례식과 같은 공식적인 만남 외에는 어떤 3명 이상 자주 만나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북한 사회의 일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그 모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이렇게 회합을 못하는 것과 더불어서 북한 내 모든 전화나 그 대화는 상시 도청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북한 당국의 집전화는 물론이고 핸드폰, 메일,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유리알처럼 보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북한 사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네 번째, 북한군은 각 부대 간 횡적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편제와 지휘권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쪼개놨죠. 예를 들어 군수품을 지원하는 후방총국조차도 군 총참모부 소속 계통이 아닙니다. 별도의 단위입니다. 게다가 그 평양 방어사령부라든지 호위사령부 이런 것 같은 김정을 호위하는 특수부대들은 병력은 그렇게 정규군보다 많지는 않지만 화력이나 이런 것들로 볼 때 훨씬 더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후방 지역에 주둔한 군대가 횡적 연계를 일으켜서 쿠데타를 조성하기도 힘들고 혹시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해도 어떻게 평양 방어선을 뚫겠습니까? 혹시라도 좀 시간이 걸리면 군수품 지원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특수부대들은 누구에게 더 충성하겠습니까? 정말 북한에서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섯째, 그 군부의 신민적 정치 문화입니다. 북한 군부는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집단입니다. 그렇게 훈련되어 왔습니다. 또 그렇게 생활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유민주사회처럼 어떤 딴 마음, 국가, 민족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오로지 수령 1인에게 충성을 해서 어떻게 그 기득권을 같이 누리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는 집단들입니다. 계급을 강등시켰다는 말을 자주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의 군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회에서 만일 대장에서 소장으로 강등되다니 소장에서 중령으로 강등이 되면 그야말로 술 먹고 난리 날 겁니다. 반란까지는 안 하겠죠.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난리겠죠. 북한은 아닙니다. 북한은 오히려 더 수신제가를 합니다. 다 이건 김정은의 뜻이다. 내가 혁명화 처분을 안 받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반성하고 좀 더 잘하면 우리 수령님이 다시 나를 중용시켜 줄 것이다.
지금부터 더 건신하면서 더 처신을 잘하자. 이런 것들이 북한 군부 집단의 생리입니다. 뭐 군부 집단뿐만 아니라 관료들도 그렇지만은 북한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문화가 이렇게 그야말로 어떤 좀 속되게 표현하면 노예적 근성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조만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자기를 모든 걸 포기하면서 사는 것이 북한 사회, 특히 간부 사회의 단면입니다. 이처럼 북한 사회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영화 강철비와 같은 상황은 단지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우리가 굳이 상상해 본다면 김정은 치디대 내에서 김정은을 암살하는 경우를 들 수 있겠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자기가 남들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하겠습니까? 아까 간부들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혹시 잘못했더라도 조금만 반성하면 자기가 또 기회가 있는데 왜 엉뚱한 짓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974 군부대 같은 밀착 경호를 하는 사람들만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빈총입니다. 빈총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우리 사회 상당수 사람들은 그 제2의 김재규, 이게 김정은이 눈밖에 난 누구 중에 핵심들, 측근들 중에서 누군가가 김정은에게 총을 들이대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소망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응대하는 말은 그럼 총이나 칼은 어떻게 가지고 들어갑니까? 김정은에게 어떻게 접근하죠, 총을 가지고? 제가 이래 물어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많은 그 겹겹한 그 경호 시스템 내를 통과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자기 집으로 초대하더라도 다 사전조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국가안전보위상이라고 해도 1호 행사가 딱 떨어지면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전체 경호원들한테 다 검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2중, 3중의 경호체계 속에서 암살들, 돌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쿠데타의 생명은 비밀 유지와 결사 아닙니까? 북한에서는 근데 이러한 환경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거미줄 같은 감시체계, 그리고 사상교육으로 인해서 그는 그야말로 어항색의 건붕어입니다. 그리고 사냥개, 푸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합리적 선택이라고 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향후 북한군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스스로 혁명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정은 6.25 같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새로운 지도자를 옆에서 옹호 보위하는 데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 정도가 북한군의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북한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적도 없고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얘기해서 아마 실망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독재자 김정은이 하루라도 빨리 제거돼서 하는 그 마음 저도 정말 잘 압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일생 동안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저로서는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소망이나 우연에 기대면서 안보 문제를 다루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간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사상 초유의 일이 북한에서 발생하기를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것은 북한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환경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 사회를 똑바로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뭐 김정일의 암살 상황이 나면은 가장 좋겠지만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그 밑에서 그것만 바라면 되겠습니까? 그거보다는 북한의 김정은을 어떻게 관리 상대해서 김정은을 움직이게끔 만들고 김정은이 더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